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올해 30대 초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글솜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시댁 식구들이 될 뻔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을 적어보려 천천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 저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고요. 서로 여유가 있다고 들어서 결혼 전제로 만나보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3살이 많았고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따로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는 아니었고 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월급도 비슷했어요. 차이라면 저는 직장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 지원으로 자영업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때 모아둔 돈으로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게 마련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분에게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말할 필요는 못 느껴서요. 결혼 전에 재산은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많이 들었었어요. 몇 번 만나고 지켜보니 심성이 고우신 분 같아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제로 시작한 연애인지라 1년 정도 만나고 나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결혼을 준비하며 많이 싸운다던 다른 커플들과 달리 저희는 신혼집이나 결혼식 예산, 혼수 비용 모두 문제될 것 없이 깔끔히 이야기를 끝냈어요. 지수야, 내가 생각도 해보고 우리 집 식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하는 걸로 할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수는 아무 걱정하지 마. 집은 남자가 하는 게 맞잖아. 어? 정말? 어, 고마워. 그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란 것도 잘 알고 있어.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부담되실 텐데. 그럼 당연하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라고 하셨어.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 가서 꼭 인사드릴게. 뭔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다. 그치? 그러게. 우리는 그냥 쭉 이대로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남자친구 말대로 신혼집은 시댁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 말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니 혼수 비용은 아빠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다 큰 어른이고 모아둔 돈도 있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으시다며 적지 않은 혼수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분 좋게 아빠와 저 반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외동딸이 시집 간다니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시기도 하시다며 웃어주시니 저도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라는 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청첩장 돌리느라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어른들도 인사를 드려야 했고 예약할 것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커플에게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던 건 바로 제 친한 친구들을 만난 이후부터였어요. 제 실수였죠. 친한 친구들은 워낙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 제가 산전수전 겪어온 것들을 다 봤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어야 했는데 저도 정신이 없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수야, 결혼 축하해. 오빠도 너무 축하해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시집 가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 우리 지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수 행복하게 잘 살아. 얘들아 고마워. 자, 여기 청첩장.
결혼 신경 써주고 항상 고마워. 오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먹어. 근데 오빠, 그 지수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요새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서 아파트도 본인 명의로 있고.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완전 좋은 여자 고르신 거예요. 땡 잡은 거죠. 제 주변에서는 나이 서른이 넘었어도 한 푼도 못 모은 애들도 있어요. 우리 지수가 얼마나 알뜰살뜰한데요. 그때 돈 모았던 거 생각하면 어우, 우리 지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진상들도 좀 많았어야지. 어? 우리 지수한테 아파트? 지수 명의로 아파트?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아파트가 있어. 오빠가 오해하겠다. 예. 저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남자친구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고 남자친구는 급속도로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제 친구들도 있으니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했나 봐요.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아, 그건 지수 거니까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우리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어. 나중에 다 같이 놀러 와. 집들이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둘 테니. 그렇게 저는 어떻게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저 말 다 진짜야? 너 아파트 있어? 아니야. 쟤네 잘 몰라서 그래. 뭘 아니야? 말하는 눈빛이 진짜였는데 분명 너 명의로 아파트 있어서 부럽다고 하는 눈빛이었다고. 왜 나한테 아파트에 관해서는 입을 싹 닫을 수가 있어? 내가 못 믿어왔어? 결혼하면 서로에게 다 솔직해야 하는 게 맞지. 왜 뒤로 비밀을 만들어? 아니, 내가 있든 말든 그게 오빠한테 무슨 영향이 그렇게 가는데? 응? 그건 그냥 자그맣게 있는 거고 사실상 내 것도 아니야.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가게를 아빠가 차려주셨어. 난 그게 온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참, 이래서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지수야? 왜 그런 걸 나한테 속여? 빚이 있든 자산이 있든 솔직하게 나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난 아파트 있는 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지수가 나한테 말을 안 한 부분이 있다는 게 서운한 거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물론 제 아파트고 제 자산이긴 하지만 아빠가 지원해주신 가게를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가질 수 있었던 아파트였기에 오롯이 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남자친구 말을 들어보니 아예 몰랐던 사실이기에 비밀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오히려 빚이 있건 자산이 있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니 감동적이기까지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한 부분은 없기에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수야, 말할 게 있는데 생각 한번 잘 해보고 대답해줘야 해? 응, 뭔데? 그, 너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누나를 좀 주면 어떨까? 뭐? 누나한테 왜 내 아파트를 줘? 진짜 이것도 우리 집안 문제라서 너한테 이해를 바라긴 싫었는데 나 이제 장가가고 우리 누나는 결혼도 안 했으니 집에 내내 있어야 하잖아.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누나가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거든. 예전부터 내보내고 싶다고 얼마나 말씀해 오셨는지 우리 신혼집 해주느라고 돈을 다 쓰셔서 누나를 내보낼 여력이 없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수 아파트로 좀 도와드리자. 어때? 싫어. 내가 왜? 오빠야말로 잘 생각해보고 말한 거 맞아? 어? 왜 싫지? 잘 생각해봐. 서로 윈윈이라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라니까. 우리 신혼집 해주느라 힘든 우리 엄마는 성가신 누나 안 챙겨서 좋고 누나는 혼자 독립심 길러서 좋고 너 명의로 된 아파트도 좋은 주인 찾아가서 좋고
오빠, 지금 나이가 몇이야? 30대 중반이야. 누나는 나이가 몇이야? 30대 후반이야. 독립심을 기르라고 아파트를 주라고? 그러면 어디 돈 모아서 외국이라도 나갔다 오라고 말씀드려. 그게 독립심 가지는 데는 최고야. 말도 안 통하는데 혼자 살아남아야지. 안 그래? 지금 이 생각이 온전히 오빠 생각이야? 정말로?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우리 집 사이에서 대충 얘기만 나와서 내가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전달하는 것 뿐이지. 부부가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안 그래? 이미 다 얘기 나눈 거구나. 또 그새 엄마한테 가서 아파트 얘기를 했어? 오빠, 이건 아니야. 다신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지도 마. 불우이웃하려고 아파트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 남자친구는 갑자기 예비 시누이에게 제 아파트를 주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힘들어한다며 시누이가 독립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이미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댁이랑은 이미 얘기를 나누었나 보더군요.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순수하게 서운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뒤에서 누나를 주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 보면요. 신혼집을 해오란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해온다고 했었던 건데 신혼집 해주느라 힘든 엄마가 불쌍하다고 아파트를 내놓으라는 건 어디 나라 논리인 건지. 그렇게 저는 그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시댁 식구들 전체가 저에게 들러붙어서는 들들볶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날, 어머님은 본론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구나. 지수야, 이렇게 늙은 게 서러워서야. 집안일 많이 하시기 힘드시죠? 보약이라도 좀 챙겨서 보내드릴까요, 어머님? 아유,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늙으니 누구를 챙겨주고 하기 힘들어서인 것 같은데. 대충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아파트가 하나 있다던데. 혹시 그 아파트 좀 우리 딸 주면 안 되겠니?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잖니. 서로 돕고 살면 어떨까 해서. 네? 아, 오빠한테도 말을 했는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제가 누구한테 아파트를 주고 말고 할 처지는 아니라서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신혼집도 해주잖니. 하나씩 아파트 나눠 가지는 게 뭐가 어떻다고. 너가 외동딸이나 모르나 본데 남매 간의 우애는 아주 깊단다. 서로 돕고 살아야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시누이한테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정말 나도 힘들고 우리 딸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차라리 나중에 결혼하면 도우미를 주말에 불러드릴게요. 용돈 대신으로요. 아니면 형님에게 어울릴 만한 결혼할 남자분을 제가 찾아봐 드리는 건 어떠세요? 갑자기 아파트를 달라니요. 어머님, 좀 과한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어머님의 말씀을 거들었어요. 제가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아파트를 가지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얘 지수야, 너네도 아파트 있잖아. 그것도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혼수도 최고급으로 해가고 따로 더 챙겨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거랑 같니? 나랑 내 동생 같은 자식이잖아. 서로 각자 집 하나 갖자는데 뭐가 문제니? 없는 집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같이 나눠 쓰자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예전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다 하더라.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너무 칼 같다니까. 아니면 지수가 외동이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나 밥 해먹이기 엄마가 힘드시다잖아. 그런 말 들으면 먼저 아 형님 제 아파트에서 지내세요라고 자동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참 요새 애들은 인정머리가 없다.
이게 인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죠. 형님, 같이 나눠 쓰자는 거 아니잖아요. 달라고 하셨잖아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콩 하나는 나눠 먹겠습니다. 다만 제 자산까지 탐내시는 건 안 됩니다. 우애가 좋으면 제 남자친구에게 달라고 하세요. 저랑 우애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나요? 아니, 그럼 아파트 위치가 어딘데? 들어라도 보자. 그걸 왜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냥 여태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없는 셈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래, 너 잘났다. 신우이는 계속해서 제가 인정머리가 없다고 질책하며 아파트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파트가 있다고 시댁에 가서 쪼르르 말한 남자친구도 짜증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 아파트를 들먹거리는 어머님과 신우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위치까지 물어보실 때는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싶었고,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쌓은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달까요? 이런 남자를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저런 시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내 모든 것까지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다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놀라시긴 일러요. 제가 절대로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하나 크게 터지게 됩니다. 저는 일 때문에 본가 말고 오피스텔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는 제 직장과도 멀어서 살 수 없었고 그냥 싼 곳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살림이 모두 거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도둑이 들었다 싶어 소스라치게 놀랐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혹시나 집에 아직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그때 든 의문점은 번호를 도둑이 누르고 들어왔나라는 점이었어요. 뜯겨진 흔적도 없었고 문에도 스크래치 하나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며 우선 전화를 걸었죠. 오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옷가지랑 뭐랑 다 거실에 나와 있고 완전 엉망이야. 침대 밑도 침대 서랍도 다 뒤집어져 있어.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문도 뜯겨져 있지도 않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건가? 어떡해. 날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스토커 아니야? 신고하면 나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겠지? 아, 정신없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나왔네. 내가 갔었어, 지수야. 놀랐지? 미안해. 뭐라고? 오빠가 들어왔었다고? 지금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게 오빠가 한 짓이라는 거야? 아, 우리 엄마랑 누나랑도 지수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미쳤어? 집 구경하려면 우선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집 구경 진짜 제대로 했나 보다.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게 제정신이야? 그리고 정신없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신고할 거야. 나 소름 끼쳐. 아니 지수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뭐 좀 찾을 게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거리낄 거 없잖아. 뭘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애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지금 너네 식구들이 다 제정신이야? 찾아? 아, 내 아파트 주소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그 순간 저는 띵하며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집 문서를 숨겨둔 곳으로 뛰어갔어요. 침대 옆에 수납장 맨 아래에 넣어두었는데 그 서류 또한 열려 있더군요. 이 서류를 보고 싶어 했던 게 틀림없어요. 야, 지금 내 집 문서까지 열어봤어? 소름 끼친다. 이 아파트가 너 거야? 너 거냐고. 함부로 주거 침입해서 이렇게 문서까지 다 뒤져보고 열어보고? 아니, 너가 집 주소를 안 알려줬잖아. 우리 엄마랑 누나는 궁금할 수 있지.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일이 좀 커진 것뿐이야. 지금 엄마랑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전화할게. 몰래 들어간 건 미안하다. 딱 그 서류만 보려고 했던 거야. 분명 집에 있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내가 다 대신 사과할게. 정말 무섭다, 너네 가족.
나 이제 화가 안 나고 무서워. 알아? 끊는다? 그렇게 저는 끊으려는 순간 제 전화를 끊은 줄 알았던지 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자친구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바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아들, 치숙해는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고 이제 그 아파트 어쩔 수 없이 우리 딸한테 넘겨야 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몰라. 우리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나?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크게 되는 건데. 그러게요. 그래도 정리라도 대충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괜히 셋이 정신없이 뒤지다가 들켰네. 그래도 아들, 경기도의 아파트면 괜찮아. 주소 쳐보니까 어딘지 딱 알겠더라. 거기 주변에 지하철역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어. 누나한테 주라고 계속 옆에서 잘 말해. 알겠어? 아휴, 그 신혼집 아파트도 겨우겨우 네 이모한테 빌려서 준 건데 이건 투자야. 어차피 네 이모한테는 갚을 생각 없으니 지수한테 그 아파트를 받으면 우리는 완전 플러스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한테 빌리기도 얼마나 껄끄러우셨겠어요. 그깟 혼수 해온다고 해도 얼마나 해오겠어요. 아파트라도 줘야 저희가 좀 숨 좀 쉬죠. 최선 다해서 설득해 볼게요. 헤어지기 싫으면 그렇게 하겠죠, 뭐. 저는 녹음을 하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미 헤어지기로 한 건 둘째치고 신혼집도 시이모님한테 빌려서 겨우 주신다고 한 거였고 이 결혼은 투자라고 하다니 수익이라도 얻어야 하니 아파트를 받아야 한다니요. 이 사람들에게 결혼은 그저 장사 속이었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절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파혼을 결심했지만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을 제가 겪었고 제가 그런 남자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렇게 혼자 계속 상황을 곱씹어 보고 있었는데 제 도둑 든 것 같은 집과 열려있던 서류 봉투가 생각나면서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복수하고 싶더군요. 한참을 생각하다 저는 그 시이모분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이모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예전에 시이모님은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야무지고 똑 부러진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도 없으셔서 그런지 딸같이 잘 봐주시더군요.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돈을 빌려서 신혼집을 구한 거였더라고요. 시댁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파놓는다고 말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를 더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때일은 시집살이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내내하고 아파트를 드릴 줄 알았던 건지 주말이면 전화통에 불이 나곤 했어요. 예, 지수야. 주말인데 뭐하니? 쉬는 날인데. 아, 이번 주 내내 너무 바빴어서 쉬고 있어요, 어머님. 어휴, 그럼 우리 집에 좀 오너라. 집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네. 와서 해줄 수 있지? 이불 빨래랑 집안을 다 뒤집어야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안 좋잖니. 안방이랑 창고 위치도 좀 바꾸면 어떨까 싶다. 아, 제가 오늘 쉬다가 본가에 잠깐 가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대신 오빠에게 가서 도와드리라고 전달해 드릴까요? 남자애는 못하러 불러. 쉬라고 하지 그냥. 손도 여자들이 야무지잖니. 이제 평생 보고 살 사이인데 그것도 하나 못 해주니? 아파트도 못 준다. 와서 청소도 못 해준다. 대신 우리 아들을 불러준다니. 너가 우리 집에 하는 게 뭐가 있니? 신혼집도 우리가 다 해주는데. 어머니께서 곤란한 것만 말씀하셔서 그런 거죠. 저도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를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청소도 미리 일이 잡혀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대신 아들을 보내준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본인 엄마이고 본가인데 선뜻 도와주려 하겠죠. 제 말이 틀리나요? 됐다, 끊으마.
갑자기 집에 와서 쉬는 날에 청소하라고 하지를 않나. 종종 전화가 와서는 차로 마트까지 데려다 달라고까지 하셨어요. 거의 시댁 전용 심부름꾼처럼 저를 이용하려고 하셨습니다. 되새겨보니 제가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있더군요. 바로 아파트요. 거기서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어요. 안 주니까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시이모님을 다시 뵐 때까지 조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이 집이 망했으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회는 머지않아서 곧 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수야. 항상 거절을 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이번에 너가 해야 할 게 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네 시모 있지? 우리 아들 이모. 저번에 본 적 있잖니. 너도 잘 보이면 좋을걸? 돈도 많고 거의 준재벌급이니. 아무튼 이번엔 네 시이모 생일 밥상 좀 차리거라. 외식을 하자는데 그렇게 먹이고 싶진 않고.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어른들 인사드릴 겸 한번 해야지. 절대 시장에서 사올 생각 말고 직접 재료 다 사서 만들거라.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널 예뻐해 주실 거야. 어른한테 첫인사 잘 드리면 좋잖니. 아무리 경험 없는 아이라도 그런 건 챙길 거지? 네, 저번에 한번 뵌 적 있어요. 근데 시이모님의 생신상을요? 그래, 새로 보는 어른들 아마 다 오실 거다. 얼마나 뜻깊고 좋겠니? 왜? 또 하기 싫니? 아니요, 어머님. 그럼 제가 차릴게요. 시이모님께도 전해주세요. 제가 차리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시이모님의 생신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제가 생신상을 차리기로 한 것이 시이모님의 귀에도 들어가면 저에게 전화를 주실 것이 분명했고, 그때 저는 녹음했던 파일 내용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이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인 걸 알고 있었기에 복수는 뒤로 하고 오랜만에 시이모님의 전화는 반갑기까지 했답니다. 지수야, 잘 지냈니? 이게 얼마만이야? 곧 결혼도 거의 다가오지 않니? 미리 전화를 해서 안부라도 물어봤어야 하는데. 어머나, 네, 잘 지냈어요. 이모님은 잘 지내셨어요? 제가 먼저 안부 여쭈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없어서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근데 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내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했다며? 밥을 왜 차려? 됐어. 요즘 시이모 생신상까지 차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상도 안 차리는 판국에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시대에 안 맞잖아. 그냥 그날 오는 어른들 수대로 좋은 코스집 내가 예약할 테니 괜히 지수는 고생하지 마.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챙겨준다고 하니 그래도 고맙네. 아니에요. 제 마음이 가서 하는 건데요, 뭐. 시어머님이 부탁도 하시기도 하셨고. 뭐? 언니가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어? 왜? 굳이? 언니가 내 생일을 그렇게 신경이나 썼었나? 아마 저한테 마음이 안 드시는 게 좀 있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이모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뭐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해오고 있었거든요. 좋은 기회죠. 아니, 좋은 기회고 뭐고. 언니가 지수한테 왜 그러냐고. 안 그래도 전화 와서 너 이야기를 그렇게 하던데 계속 시집살이 시키는가 보구나. 내 말 맞지? 네? 아, 말을 해봐, 솔직하게.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사람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 논리에 맞지 않잖아. 아무리 내 언니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런 건 객관적으로 나도 판단하거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부터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형님을 꼭 주길 바라시더라고요. 독립시키고 싶으시다면서.
제가 조금 곤란해하니 집에 남자친구까지 셋이 몰래 들어와서 집 문서를 열어보시고는 제 아파트 주소를 알아가시기도 했고요. 제가 그 뒤로도 아무 미동이 없으니 이제 작정하셨는지 전화 주셔서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집 청소나 차로 마트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 제가 너무 힘드네요. 뭐? 그게 진짜야? 진짜 이건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나. 안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 돈 다 빌려가서 신혼집 한다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전에도 돈 빌려서 안 갚은 게 한두 개인 줄 아니? 근데 무슨 남의 아파트를 내놓으래? 독립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디 고시원이라도 보내든지. 아파트를 달라는 건 뭔 소리니? 돈을 제대로 안 벌어봐서 잘 모르는 건지. 몰래 들어와서 집 문서까지 열어봤다고? 오만정이 뚝 떨어지는구나.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봐요. 일부러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아, 참, 안 그래도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모님이 빌려주신 돈 갚을 생각 없다고.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뭐,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구나. 돈 빌릴 때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밖에 없다고 호소를 하더니 참, 신경 쓰지 말거라. 예전부터 한번 걸러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참이야. 잘 됐어. 우선 다 같이 모이는 날 보자꾸나. 이모님께 사실을 은근슬쩍 말씀드리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돈은 이번 말고도 예전부터 계속 이모님께 빌린 듯 보였고 아직도 갚지 않은 돈들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들이 한 만행의 일부만 말씀드렸는데도 화를 많이 내시고 제 편도 들어주시니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았어요.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맺고 끊음이 정말 확실해 보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시 이모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시댁으로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보면서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TV만 보고 있더군요. 단 한 번도 부엌에 오셔서 들여다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자 이모님도 오셨고 모든 어른분들이 다 도착하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과 시누이는 자기들도 도운 척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부엌에 와서는 음식을 나르더라고요. 아침부터 고생 많이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모도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라고 뻔뻔하게 말도 하면서 말이죠.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저는 모두 무시하면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시누이도 제 앞으로 그릇을 가지고 오더니 저를 고의적으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 쟁반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결국은 밥상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국을 나르고 있어서 뜨거운 국은 모두 제 다리로 쏟아졌고 이모를 비롯한 모든 어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는 찬물로 식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부딪힌 곳의 통증보다 화가 더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님, 지금 왜 저를 밀치셨어요? 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여기 접시 깨진 거 안 보이세요? 조금 식어서 다행이지 펄펄 끓는 국이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미안. 고생한 거 다 날리게 생겼네. 밥상까지 이렇게 엎어서 어떡해. 죄송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올케가 실수로 이렇게 다 망쳤지 뭐예요. 아이고, 이거 국이 난리가 나서 밥도 못 먹겠네. 아우, 이걸 어쩌나. 시장하실 텐데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시죠. 좋은 곳들 많은데. 저기요. 일부러 밀치셨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저보고 생신상 차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유치하세요. 아파트 안 준다고 하니까 집을 뒤지지를 않나 시집살이를 시키질 않나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나이 먹고 이래서 아파트 살 생각은 도저히 못 하시나요? 그래서 결혼을 30대 후반이 다 되도록 못 하신 거예요? 아세요?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그리고 뭐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해요? 손도 안 대셨잖아요. 앉아서 TV만 봤잖아요. 어디서 행패질이에요, 행패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했다고? 그래. 아파트 주지 않는 게 화가 났다. 우리가 신혼집도 다 해주는데 따로 아파트도 가지고 있겠다고? 그 꼴은 두고 못 보지. 너도 30대에 결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아파트가 있고 연봉도 높은 30대랑 삼시세끼 엄마가 차려주는 거 먹고 있는 백수 30대 후반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결혼정보 회사 가시면 아마 소금 쳐서 쫓아낼걸요? 그리고 왜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건 두고 못 봐요? 좋아요. 제가 그 아파트 드릴게요. 그럼 신혼집 명의 제 거로 해주실래요? 어차피 나눠서 가지는 집인데 바꿔서 갔죠. 문제될 거 하나 없네요? 맞죠? 뭐?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우리가 해주는 신혼집이 더 비싸잖아. 우리가 손해보라고? 그게 왜 손해예요? 돈 이모님한테 다 빌려서 집 사주신 건데 어차피 안 갚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손해보실 것도 없네요. 오히려 이득이겠네요. 제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기니까요. 당신들 거는 아깝고 제 건 꽁으로 보이세요? 뭐, 뭐야? 얘 치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니? 애가 정말 계산적이구나. 난 너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지금 발뺌 하시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모님은 그거 모르실 줄 아세요? 그리고 누가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투자라고 하신 분이 누군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모님? 그러면서 저는 녹음했던 전화 파일을 틀었고 어차피 갚을 생각은 없으니 아파트라도 얻어내자라고 작당모의하는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고 남자친구 또한 크게 당황하더군요. 이 파일을 모두 듣자마자 이모님께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보다 보니 정말 화가 나서 안 되겠네. 언니, 내 돈도 안 갚을 생각했잖아. 예전부터 빌려줄 때도 어차피 받을 생각 안 했다만 이건 아니지. 신혼집 때문에 잠깐만 쓰겠다고 하면서 그 큰 돈을 빌려가고서는 들어보니 뭐? 어차피 안 갚아? 여태까지 내가 빌려줬던 돈 다 토해내. 이번 것까지 당장 다! 얘 오해다. 제 지수가 조작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오해다. 이간질이야. 지금 다 토해내라고 했어. 일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고소당할 준비해. 사내 변호사까지 다 있으니 이제 내 얼굴 보고 얘기할 일 없을 거야. 당신이랑 잠이었던 게 정말 창피하고 소름 돋네요. 아니, 그 돈을 지금 당장 어디서... 지금 다 팔아도 당장 그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갚으마. 제발 미안하다. 입을 함부로 놀려서. 아참, 어머님 신혼집 하셔도 돼요. 다 팔아도 갚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헤어질 거거든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족이 되어서 정을 나누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서. 잘 지내시고 얼른 이모님께 돈 다 갚으시고요. 그러게 왜 그렇게 머리를 쓰셨어요? 계획은 완벽하셨네요. 저에게 아파트를 얻어내고 신혼집 산 돈을 갚지 않는다. 진짜 투자 맞네요? 그러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주주야, 미안해. 아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저 때도 그냥 엄마에 맞춰서 대꾸해준 것 뿐이야. 내 진심은 아니었던 거 알잖아.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제발. 됐어. 손 안 떼? 그깟 혼수는 얼마나 해오겠냐며. 헤어지기 싫으면 알아서 신우이한테 아파트 주겠지라며. 내가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혼도 아니어서 헤어지면 그만이더라. 근데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있지? 나는 아파트를 주지 않아서 시집살이도 당하고 모욕에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다 받았는데. 그리고 내 집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라도 하니 정말 살 것 같다.
이모님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돈 다 갚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한심하긴. 그리고 아파트 줄 여자 찾던지 말던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남자친구와 시댁 식구들은 며칠 내내 미안하다고 사죄할 테니 이모님께 잘 말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다가 모두 신고한다고 말하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이제라도 아파트에 있는 여자를 잡아야겠다 생각했나 봐요. 뒤로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 더 이상 엮이는 것도 무서웠어요. 무슨 배짱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지. 이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을 갚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했고 너무 큰 돈이라 그쪽에서는 대출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니 3명 모두 백수가 된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할 거예요. 이모님께는 그래도 피부치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계속 연 끊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서요. 이모님과는 좋은 인연으로 종종 연락하고 있고 인생의 멘토로서 배울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니 잘했다고 모두 응원해 주셔서 요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모르고 밝혔던 친한 친구는 본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밥을 사주기까지 했어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걸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마터면 결혼을 할 뻔했지 뭐예요? 혼수도 미리 구매를 안 했어서 너무 다행이고 법적으로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서 복수를 못할 것 같았지만 이렇게 속 시원한 결말을 맺게 되어 기쁠 뿐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을 크게 욕심내면 오히려 더 모이지도 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